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백신 접종이 단계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 백신 주변에 맞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속도라면 가을쯤에는 마스크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보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요즘입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1시간 더 확실하게 웃을 수 있겠죠? 오늘도 토크 트리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무것도 모른다.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저희가 1차를 맞았고요. 이게 8월이면 제가 2차를 맞습니다. 야, 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고 순서가 되시면 아무 생각 없이 맞으시고 공개 클리닉 보십시오. 깔끔해집니다. 거의 뭐 영양주사 맞으신 거 아닌가요? 네. 오늘도 참 유쾌하고 또 건강하게 1시간 함께 하시죠. 일단 네. 백신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 네. 두 분도 나중에 백신 맞으시면 또 저희 공클의 후기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한 공개 클리닉 웰 1분 건강톡부터 시작해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인도의 의료 사기가 극성입니다. 소화기를 산소로 둔갑시켜 파는가 하면 돈만 받고 사라지기도 하고 가짜 백신을 원가의 40배에 팔기도 한다는데요. 신고된 건만 600건 이상의 피해자도 늘고 있어 현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료가 3배까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에 도입됩니다. 도수 치료와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의료 혜택은 제한되고 난임, 인공수정, 또 치료가 필요한 피부 질환은 보장되는데요.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률은 높아지고 대신 기본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등교 중단이 아빠보다는 엄마의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영국 부모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엄마들은 회사 일에 홈스쿨링 보육까지 맡으면서 우울증에 불면증, 자존감 하락까지 겪었고 등교가 재개되며 증상이 개선됐답니다. 아니 근데 집안일하고 육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혼을 한다 네. 하면 저는 제 혼자 다 집안일 육아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 대신 와이프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제가 아껴 이제 쓰시기 애 바랍니다. 키우는 아빠들하고 커피도 먹고 백화점도 가야 되니까 많이 벌어오길 바랍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나겠네요. 근데 나도 그 보험 조정 그런 거 좀 들어가야 되나? 뭐 4세대 실손이 났다 그러는데 어째야 되나? 또 보험 근데 옛날 보험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일단 무작정 해약하면 또 재가입이 힘드니까 저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보험 조정보다는 네. 볼륨 조정 좀 해주세요. 너무 볼륨이 너무 높아요 혼자서. 네, 좀 살리줘. 차리 좀 바꿔줘. 너무 시끄러. 시끄러워. 나는 내가 어디 가서 시끄럽다는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남한테 시끄럽다 하는 걸 또 나 양쪽에서 못 살겠어. 상국 씨 방송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지금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너무 방송하는 좋아요. 거예요. 만 해줘. 네. 할 수도 있어. 이 목소리로 오늘 한 계속 시간 가능합니까? 진행하시죠.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궁여자한테는 어떡하지? 뭘 어떻게 더 건강하기, 더 행복하기, 그래서 더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 주기. 내가 공여자라면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야? 저자가 말도 없이. 나 아팠음. 수호 씨도 나 위해서 이렇게 해줬을 거니까. 잘 붙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무리해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방치하다 폭탄되는 만성 콩팥병.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데요.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그렇죠.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옛날에는 많이들 아마 알고 계셨죠. 이제 용어가 우리말로 순화되다 보니까 만성 콩팥병이라고 콩팥병. 하네요. 그렇죠. 네. 이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일주일에도 병원을 몇 번씩 가셔야 되잖아요. 참 정말 힘들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삶의 질이 자체가 말이죠. 완전히 뚝 떨어지는데 소리를 안 지르니까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문제는 말이죠. 이게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콩팥병으로 진단을 딱 받아야 됐다. 이야,
이거 진짜 정말 무서운 병이야. 소리만 낮춰주는 백신은 없는 겨. 백신을 입에 여기 놨어야 돼. 아, 이 주위에? 정말 콩팥병보다 난청이 더 무서운 우리 공개클리닉 웰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콩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셨다 하는 분들, 또 매일매일 투석을 받는 분들 은근히 주변에 많은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만성 콩팥병에 대한 궁금증들 오늘 공개클리닉 웰에서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 신호식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신호식입니다. 저는 콩팥 신장내과 환자를 진료하는 신장내과 전문의고 주로 투석 치료와 신장내과 콩팥 이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만성 콩팥병 하면 사실 이게 뭐 저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좀 주변에 많이 걸리나요? 보통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뭐 일례로 만성 피로였는데 와서 검사하던 중에 만성 콩팥병, 콩팥 기능이 감소된 게 확인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요즘 안 피곤한 사람이 맞아, 맞아요. 없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제가. 네. 어쨌든 오늘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콩팥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성 콩팥병의 모든 것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하루를 따라가 볼게요. 야, 저게 그 새벽 6시 첫 차라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침에 첫 차 타고 한 6시경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교수님. 요즘 해가 일찍 뜨니까. 여기가 이제 교수님 연구실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아침 회진 전에 이제 앉아서 컴퓨터 통해서 환자 상태를 이제 체크합니다. 오늘이 환자는 많이 좋아졌네. 오늘은 성형외과로 전과를 하고 수술하면 되겠고, 그리고 어르신 연세가 많아가지고 소변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약을 새로 좀 처방하고, 내일 동정맥류 수술을 잘 받아야 되는데 환자 상태를 직접 일일이 다 기록 하시나 봐요. 컴퓨터로 될 것 같은데. 뭐 디지털로 하기만 아날로그 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앉았는데. 앉아봅시다. 금일 성형외과 전과하실 예정으로 다이어베티스 시메토시로 안과도 팔로우하고 그리고 외래 TIF도 팔로우하고 수술 후 인슐린 정지약제 전환에 대해서 내분 및 컨설트 보고 급성실무전인데 하고 싶으면 좀 오고 사고 세율도 다 좋아요. 수술 끝나고 잠깐 주세요. 그다음에 환자는 심촌파사 해당 특이성을 수행하고 24시간 혈압 검사 끝나면 심장내과 컨설트 예정입니다. 당뇨는 내분비내과 답변 그대로 현재 쓰던 약제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혈압 부상이 괜찮아요. 네, 가봅시다. 환자들 이제 상태를 보고 이제 회진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감염 관련 때문에 먼저 콩팥 이식 환자를 이식해줍니다. 이분은 맞다. 똑똑하면 안 된다. 황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잘 주무셨어요? 예, 기분은요? 괜찮습니다. 괜찮죠. 체중은 보니까 어제 오늘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체중 차이 안 나면 걱정 안 하고. 일단 오늘도 아마 이게 막 물 충분히 잘 잡수세요. 콩팥 수치는 보니까 1.3까지 좋아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다른 거 불편하신 거는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수술하는 지 8일째인데, 현재까지는 경과가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이식을 하고 나면 항상 나쁜 것도 없고 항상 좋은 것도 없거든요, 초반에는. 왜 그러냐면 원래 조금 괜찮다가 중간에 또 소변량이 조금 변동이 있기도 하고, 드문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조직 검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정도면 괜찮고,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콩팥 이을 때 막 동맥도 2개나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그 외과 교수님들하고 민요기 교수님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 잘 이어졌어요. 나중에 퇴원하시게 되면 집에 꼭 키우는 거나 이런 거는 다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곰팡이를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집 청소 좀 깨끗이 서서히 좀 준비하시고 또 오늘 잘 지내시고 또 내일 뵐게요. 계세요. 그 미내시경 말이에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왜? 걱정이 많아. 걱정이에. 그럼 제 폐소리 한 번만 들어보고. 또요? 내쉬고. 또요? 그 CT 찍은 건 보니까 당연히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괜찮고. 속 더부룩한 건 좀 어떠신데요? 어제도 아침 조금 먹고 또 오늘 굶다가 7, 8시에 밥을 먹어요. 소화는 그런데 이거 살짝 한번 기대 보세요. 설사는 안 납니까? 안 나고. 장은 피가 있는 거.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도 저 투석하는 환우분들이 이게 몸 상태가 어떠냐면 특히 뭐 식사하신 위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약해요. 어르신들 표현에 따르면 좀 밥도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답답하게. 그래서 식사를 저희들 권할 때 좀 무르게 좀 잡수를 하고 그래도 저 오셔서 급하게 그래도 검사는 잘 했고 나머지 폐도 잘 받고 했으니까 저 소화기내과만 확인할게요. 확인만 할게요. 다른 거 뭐 하실 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 내시경 하고 가시도록 고려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별일 없으실 거예요, 어머니. 신장이식 환자를 보시던데 우리 내과에서도 수술을 하나요? 그 신장내과 전문의의 경우는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초 검사나 많은 검사들을 챙기고 그다음에 그 수술한 이후에 그 소변량이 많거나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다음 퇴원한 이후에도 면역 억제제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또 도와드리게 됩니다. 또한 이제 수술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과, 비뇨기과, 마취 통증의학과 여러 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팀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네. 그러니까 거의 뭐 신장 이식 팀의 약간 수장이라고 그러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럼 뭐 어떤 상태가 만성 콩팥병입니까? 통상은 이제 뭐 피 검사든지 소변 검사든지 정상이었다가 한 3개월 계속 피 검사 해보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다음에 소변으로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사진에 보시듯이 오른쪽에 있는 콩팥처럼 콩팥 크기 이렇게 작다든지 이렇게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고 통상 소변 검사나 피 검사 초음파를 시행하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왼쪽이 지금 정상 콩팥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고해. 편하게 나. 네. 오늘 오전 5시 측정한 바이탈 사인은 혈압은 150에 80ml, 맥박은 분당 86회, 호흡수는 분당 20회, 체온은 36.4도씨였습니다. 먼저 오신 프리로그램에 비해서 1.8kg 야, 그 오늘 아침에 내가 못 봤는데 그러면 1.8 줄었나? 네, 많이 줄었네. 환자 조직 검사하면 결과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예상대로. 안티-PLA2 리셉터 안티바디가 엄청 나왔거든. 그거 안티-PLA 리셉터 2 안티바디가 보통 GN에서 뭐에서 나옵니까? MG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닐 수는 없는데 하나 제끼고 뭐 나올 것 같나? 신증후군에서 성인에서 가장 흔한 거 MG는 제끼면 MCD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겠지. 그 뭐 PLA2 리셉터 안티바디 음성 MGN도 있어서 참말 어렵다 진짜. 너무하네. 하나도 모르겠네. 지금 좀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 옆구리 처음에 올 때부터 좀 나예? 그 옆구리 잠 한번 진짜 한번 해볼게요. 좀 올리지. 그래도 피 검사는 확 좋아지진 않았는데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38도 고열도 안 나고. 일단 요 링겔 좀 맞고 빨리 올라가서 점심부터 식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고 막 그지? 응급실 고생 많다. 예.
제가 간호사 좀 한번 이야기해 놓을게요. 예. 환자 이제 대기한다고. 응급실 무서워요. 폐암 환자분인데 양쪽에 신우신염이었어요. 응급실 통해 입원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나 봐요? 예, 그 내과 전체 비대면 온라인 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외에는 그 내과 전체 각 분과마다 교수님들이 전공의 선생님들 발표하고 교수님들이 이제 옆에서 코멘트 해주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콩팥내과지만 간내과 교수님이 하는 담낭 용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실제로 그 각 분과마다 그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내과 분과의 발전 상황이나 환자 진료 볼 때 도움을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이 얻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할 건데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콩팥 위치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소독하고, 그다음에 아프지 않게 마취주사 놓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하는 건 바늘 찌르는 건 한 3번 내지 4번 정도 하고 할 때 환자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는 숨만 잘 참으시면 돼요. 제가 편안하게 숨 쉬다가 숨 참으세요 할 때 참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편하게. 신증후군 환자분이고 단백뇨가 많이 나와서 일단 콩팥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저는 누워서 이렇게 배 쪽으로 볼 줄 알았더니 등으로 검사를 하시네요. 예, 콩팥도 후봉막 단계를 한쪽에 있어서 누워서 자, 표시합니다. 아픈 거 아니고. 약간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약간 우려합니다. 예, 10번만 세야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음파 보면서 이제 바늘 들어간 위치로 확인하고 이제 찔러서 짧게 조직 검사 시작합니다. 조금만 숨 들이쉬고요. 예, 숨 참으세요. 숨 편하게 쉬세요. 와,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다. 아픈 데 있으세요? 아이고, 조직 검사 되게 잘 나왔어, 이 조직이.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지혈하고 갈게요. 세 번 하자는데 도움만에 조직 검사가 잘 끝났을 타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뭐 디스크 같은 게 보이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콩팥 안에 소변 만드는 사고체라고 아주 작은 것들이 이제 나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채취부터 검사까지 혼자 이렇게 직접 다 이렇게 하시네. 야. 네. 아주 이제 조직 떼어내고 뭐 이게 검사까지 거의 이제 원장님 혼자 다 하셨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뭐 좋게 나왔나요? 예, 일부 결과는 저희 보면서 이제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염색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 치료를 하게 되고요. 통상은 이제 많이 상한 환자들 같은 경우 왼쪽 콩팥 조직을 보시게 되면 세포들이 별로 없어서 저렇게 이제 정상 조직이고, 오른쪽 보시면 뭔가 이렇게 세포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좀 퍼져 있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부어 있고 세포들이 증식돼 있고 이게 많이 상해서 저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만성 콩팥병에 준하는 등이 나오게 됩니다. 야, 그 콩팥병이 초기에는 증상이 딱히 뭐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뭐 바늘로 찌든지 어디 아프다든지 우리하든 무슨 이런 조그마한 증상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야 아플 때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궁금하시죠? 우리 왜 고인범 당신이 또 선생님 밤마다 소변량은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요? 일단 네. 뭐 소변량이 괜찮다니까 괜찮아요. 첫 번째 걱정은 좀 덜으신 것 같아요. 만성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의 첫 번째가 소변량이 줄어드는 거라고 합니다. 네, 다음 차트 보면요. 밤에 쥐가 잘 나요. 약간 저리적. 고양이는 와도 쥐는 안 와. 소변 때문에 자꾸 깨요. 이런 분들도 나 이거 있어요. 하루 저녁에 2번 내지 3번 깨는데. 밤에 뭘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저녁에 물은 좀 먹고 자긴 하지만.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발목이 부어요. 부었질 않네. 마지막입니다.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피곤은 뭐. 요거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뭐 다들 다 그거 피곤하고 있는 한데 거지. 저도 조금 잘 붓는 편인데 그래요? 특히 그래요? 이 손발. 네, 저도 혹시 콩팥병? 꼭 그렇지 않고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발성 부종이 있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그래도 붓는다 하면 콩팥 기능이 감소되면 이제 소변량 배출이 안 돼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양다리가 저렇게 부어서 푹 들어간다든지 어머. 손도 부어서 푹 이제 눌렀을 경우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이제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머머머머. 그러면 이 콩팥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투석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직 검사를 필요한 환자들을 하기도 하고 해서 원인 질환을 확인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호전이 될 경우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특히 15% 이상 미만으로 감소되고 그다음에 식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요독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투석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와, 많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봅시다. 초석 마실 때쯤에 막 혈압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가끔. 가끔. 예, 가끔 안 먹어요. 발 저리거나 이런 거는요? 발차기는 그런 건 없어요. 괜찮고 예. 예. 요 보니까 혈관은 괜찮고 혈관 아침마다 한 번씩 만져보시죠. 예. 아침만 만지는 게 아니고 저녁에도 만지는 거 식사하는데 싱겁게 잘 드십니까? 예. 다른 거 뭐 힘드신 거는요? 힘드는 거는 별로 없는데 네. 다리가 좀 아프더만은 네. 여기 다리로 좀 내려오네. 왼쪽에. 아니 이쪽에. 보시고 많이 아프시면 예. 정형외과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투석하는 환자분들이 또 뼈가 약해가 예. 그럴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투석 잘 받고 가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갑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 안녕. 안녕 왜 못합니까? 안녕 못해서 여기 왔습니다. 부인께서 식사 잘 챙겨 주십니까? 근데 전번에 뵈니까 부인께서는 식사 잘 챙겨 준다 하던데. 아닙니까? 자기 맘마에 먹자. 그래요. 오늘 몸무게가 3.4. 그러네. 오늘 화요일. 가족분 챙겨 주시는 거 잘 챙겨 잡수하이세. 예. 이게 잘 드셔야지 혈압도 안 떨어집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보고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침 오늘 이식 생체 이식 받을 분이랑 기증할 분이 면담하려 딱 겹쳐가지고 예. 마침 와가지고 면담하고. 저희 임학 교수님 위에 있는 교수님이랑 같이 식사하러 왔는데. 구례식당에서. 네. 구례식당 있네. 아이고, 야, 이거 뭐 풀이야 또. 고기 좀 쫙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안심이긴 한데 대화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건수가 네. 이렇게 건수가 아니고 그렇지. 그냥 올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위에 선생님이시라 경청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셔야 돼. 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투석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인데 한 번 받으면 몇 시간 정도 받습니까? 예, 특히 혈액투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 한 번 방문할 때 이제 4시간씩 투석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또 이분들도 일찍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투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또 이분들 챙기시려 하면 저희들이 좀 일찍 또 아침에 회진도 하고 또 입원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 세미나도 참석해서 배우기도 하고 진료하고 결국은 저희들 모든 하는 준비들이 환자분들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이식을 받는 건데 그럼 콩팥이 2개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이제 이식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생체 기증자나 안 그러면 그 뇌사 기증자로부터 콩팥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콩팥 이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장면은 생체 이식 장면인데요. 아, 이게 수술 복강경으로 장면이 준비돼 있네요. 예, 네. 복강경으로 이제 콩팥을 이게 떼내고 떼내는 장면입니다. 떼내서 이제 혈관에 수액을 넣어서 이제 콩팥을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식받는 환자에게로 이제 콩팥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옮겨온 콩팥에 동맥하고 정맥, 그다음 요관을 이제 환자에게 이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다음에 되게 되면 저렇게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확인을 이제 해보는 거군요. 네네.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콩팥 이식 수술 과정을 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 콩팥 이식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아마 세계 최고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1년 생존율이나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술을 잘하고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나라도 굉장히 드물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만약에 이식만 받았다고 하면 끝까지 사는 거네. 그게 그 투석받는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큰 돌파구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식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30대인데 뭐 60대에 콩팥을 이식 받았어요. 네. 그래도 뭐 전혀 지장이 있고 이런 건 없나요? 결국 나이든 콩팥을 받는다 하더라도 콩팥은 기능하게 되고 결국은 이식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했을 경우에 삶의 질도 좋아지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콩팥이 오래가 되더라 하더라도 네네. 할 수만 있으면 이식을 받으라고 저희들은 환자분한테 권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인공 심장까지 있잖아요. 인공 콩팥. 그러니까 인공 그건 없나요? 콩팥은 없어요? 왜? 네. 지금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좀 덜 지금 열심인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뭐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사는 나 거고 지금 진짜. 웃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심장 조직이나 이런 간단한 조직,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연골 조직 같은 경우 이미 만들어졌고요. 하지만 이 콩팥 조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쪽에 혈관이라든지 그다음 요 세뇨강들이 너무 복잡해서 일단 실험 단계이긴 한데 아직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콩팥을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세포를 증식시켜서 자기 걸 이식시키면 좋은데 현재 그게 안 되니 결국 최고의 현재의 돌파구는 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콩팥 둘 다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맞습니다. 한쪽을 이식을 받는다고 치면 나머지 한쪽은 그냥 두나요? 아니면 절제를 해야 되나요? 감염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제거하긴 하지만 그냥 두고 그다음에 콩팥 하나를 복강 아래쪽에 이렇게 이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저는 한 2달 정도부터요. 예. 등이 계속 아파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도 좀 맞고 그랬는데도 뭐 영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또 등이 아파가지고 가서 주사를 맞고 그랬는데 또 별 효과가 없어요. 이번에 처음이세요? 전에도 이렇게 아프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2월달에 저기 네. 탈장 수술했거든요. 찰장 수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달 지났는데 한 2달 정도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그 뭐 주사도 맞고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탈장 수술 오른쪽 하셨나요? 왼쪽 하셨나요? 오른쪽. 예전에 뭐 이렇게 콩팥에 돌이 있다든지 이런 적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으세요. 예, 이제 정형외과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아스피린 타 먹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아스피린. 예. 아스피린은 그거 왜 복용하게 되셨나요? 한 몇 년 전에 여기서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뭐지 그 뇌경색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아서 몇 년째 지금. 혹시 담배는 하시나요? 안 피웁니다.
끊으셨습니까? 예,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으셨고. 예. 그전에는 하루에 한 어느 정도 태우셨나요? 그전에는 뭐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습니다. 하루에 한 갑? 네, 네. 술은 어떠세요? 술은 뭐 이제 소주 한 반 병 정도씩 먹습니다.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드세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먹습니다. 이틀에 한 번? 예. 많이는 안 먹어도 한 소주 한 서너 잔에다가 서너 잔? 안 먹으면서 이렇게 반. 소변 볼 때 예. 소변 색깔이 막 빨갛게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으세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괜찮으십니다. 대변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보세요? 그 하루에 한 2번 정도 봅니다. 아침으로. 설사는 아니시고? 예. 괜찮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서 앉아보시랍니다. 아, 근데 이분은 좀 편찮으신 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어떠세요? 거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이 납니까? 이쪽이 조금 아프세요? 예, 거기가 손 잡은 데 때문에. 소변 볼 때 막 그 전립선 비대증이 이런 건 없으세요? 괜찮고? 아,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전에 여기서 이제 그 전립선 암 진단 받아가지고요. 예. 이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죽게 되셨다 그죠? 예. 근데 오늘 검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예.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네, 가셔서 우리 간호사 설명 들으시고 네. 검사 와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그 옆구리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제가 봐서 지금 진찰했을 때 오른쪽 진찰했을 때 아직 압통도 있고 해서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는 뭐 요로 결석이라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한 피 검사, 소변 검사마도 알 수 있으니까 하고 초음파가 제 직접 보면 안에 소변이 잘 내려가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서 피 검사, 소변 검사 결과랑 초음파 합쳐보면 앞으로 계획이 조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제 식사는 잘 하세요? 네. 몸 힘들진 않으세요? 몸은 힘들지는 않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네. 그거를 4월 27일에 맞았거든요. 4월 27일. 네. 맞으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좀 나른하고요. 나른하고. 몸살기 있는 것 같고 입맛이 그때 좀 떨어지더라고요. 요새. 영양 환자 같은 경우 전에 벌써 이식 받으신 지가 와 2018년도니까 네. 이제 한 3년 다 돼간다 그죠? 네. 그때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몸 컨디션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 그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고요. 네. 제 삶의 질 자체가 네. 너무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선생님. 그때 일주일에 3번 계속 투석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계속 투석하시다가 네. 그때 받고 나서 콩팥을 받고 나서 이제 약만 잘 복용하시고 따라오니까 괜찮네요. 그죠? 그게 굉장히 크고.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그 단백질 종류로 네. 뭐 계란도 괜찮고 뭐 네. 고기 종류 상관없고 네, 네. 잘 챙겨 잡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환자분은 그 말기 신부전으로 일주일에 주 3회 계속 투석하시는 환자분이었고 2018년 7월 달에 참 감사하게 좀 요즘 그 콩팥을 내사 환자들께 받는 게 좀 좋아졌다 해도 그래도 기다리는 기간이 예전에는 한 10년이었다면 요즘 한 5년인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내사 환자 이식을 받아서 지금 콩팥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거든요. 정상이라서 잘 받고 계시고 아까 환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 또 이게 또 특이 상황인데 백신 접종도 잘 마치셨고 그래서 2차 접종까지 잘 맞으면 환자분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자분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저도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네.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저분 같은 경우는 콩팥병이 재발할 위험은 없으신 거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일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제들 때문에 뭐 당뇨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아이고. 기존에 사구체 신염, 염증이 있던 환자들 같은 경우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잘 진료 받으시고 약제들 잘 드시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그 이식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식 말고 그 뭐 딱 필요한 때에 생체 이식을 받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결론은 이게 거의 이게 콩팥을 이식을 받는 게 최고 좋은 거여서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네요.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
자, 이게 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은 다른 걸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가족끼리 많이 그 떼어주잖아요. 가족끼리 떼어주면, 외사자가 아니어도. 떼주면 네. 가족끼리 떼주면 그 떼준 사람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도 보면 이렇게 주신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도 크게 사고는 없으면 괜찮다고 돼 있고 특히 기증하신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으시면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가족이 이제 같이 병원에 와가지고 같이 기증하고 수술 같이 받으시고 같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많이 보셨겠어요? 네, 드물지 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게 혈액형이랑 뭐가 좀 조건이 있는 거죠? 기본 요즘 뭐 유전장이 아주 맞으면 좋은데 요즘은 그 면역 억제제나 그다음에 수술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것이 맞지 않아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예전에는 혈액형이 다르면 이제 수술을 못 했었는데 이제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 억제제를 약을 통해서 조절해서 수술할 수 있어서 요즘은 콩팥 이식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저 연극 동료 한 친구는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내 앞에 몇 사람이 뭐 혈액형 이걸 안 맞아가지고 자기가 순서가 돼가지고 콩팥을 치료했다고 했거든. 한 7년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그 친구는 저희들 모임에 이제 대전에 사니까 모임에 1박 2일짜리 한 번도 못 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시커멓은 얼굴이 정말 하얀 얼굴로 수술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변해버리대요. 네. 아, 투석하러 가셔야 되니까 어디 못 모임에 오지. 여행을 이제 못 가시는구나. 멀리는 못 오는 거죠. 맞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건 절대 못 오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 환자분도 완전히 뭐 네. 천국과 지옥을 그러니까 천국을 지옥이 아니 돼지 콩팥 이런 거는 못 따나요 사람한테? 지금 뭐 돼지도 근데 사람하고 DNA가 좀 되게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네. 양상욱 우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일단 박수 한번 우리 성우 씨한테 박수 한번 진짜 드립니다. 맞던 질문인데도 이 좋은 질문이 나오네. 호기심이 역시 발명의 어머니 같은. 실장 그런 포유류, 건가요? 영장류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에 그 이종 이식이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되지 않는데 향후에 지금 뇌사 이식 기증자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향후에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기 거기도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양상우 씨 오늘 진짜 열심히 한다. 좋아. 예습을 좀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공연님 안녕하세요. 네. 오른쪽에. 왼쪽 아프진 않으세요? 저희가 조직검사 2번에 잘 나왔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셨을 때보다 부종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 조직검사 해보면 안에 물기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 해볼게요. 그리고 계시는 동안은 필요할 때마다 부기뼈는 계속 좀 쓰고 조직검 슬라이드는 저희가 일찍 좀 보고 해. 아직 안 나왔고 나오면 저희가 한번 보고 필요한 약을 추가하도록 고려할게요. 고생하시고 또 내일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상규 환자는 그 오전에 조직 검사했던 환자였는데 합병증 없는지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CT를 보면서 염증원 환자의 콩팥이 어느 정도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 조치들을 이제 저희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전번에도 왼쪽에 있었구나. CT를 다시 한번 찍고 그러면 좋겠네. 자, 이제 토요일 맞네. 정신달은. 예, 이게 이번 주 토요일에 세미나가 있는데 투석 관련 투석할 때 저희들 보통 이제 피가 굳지 말라고 항응고제를 쓰는데 그 항응고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환자한테 좋을까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주지를 맡았고 지금 제목은 신대체호법에서 사용되는 항응고제에서 세미나 강의 준비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했고 철학이라면 첫 번째는 몸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또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환자한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보통 이제 요즘 이제 부산도 지방이어서 서울 지역으로 이제 가는 환자들이 참 많은데, 그걸 환자들에게 좀 뭐라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환자의 선택이라서. 하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면 좋겠고, 세 번째가 어쩌면 제일 첫 번째인데, 항상 환자를 위해서 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의사. 그래서 환자의 마음이 좀 편안한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철학이라면 그렇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그 의사의 다짐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멘트가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네. 교수님 최고예요. 진짜 아침 그 새벽 첫 차 타고 출근하셔가지고 저녁에 해 저물 때까지 또 이게 진료과 특성상 환자들을 자주 오래 보시니까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환자 뒤에서는 검사 결과 보면서 수치 따지고 회의하고 또 어떤 치료 어떤 계획을 짜고 막 심각하게 머리를 완전히 굴리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환자 앞에만 서면 그냥 편안하게 천사의 미소로 대해주시는 걸 보니까 아유 정말 최고십니다. 예. 맞아. 그냥 예. 명의가 진짜 따로 이게 명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많이 느꼈고, 아니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만성 콩팥병을 이게 사실 뭐 이게 이게 콩팥병이 안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콩하고 팥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너무 당연하긴 정말 하지만, 관대하시다. 예,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그 결국 생활 패턴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싱겁게 먹는다든지, 그다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약을 복용하실 때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그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 같은 경우에 제가 특히 교육할 때 담배는 그놈의 술, 금연. 콩하고 팥을 먹기 전에 금연을 하라고. 통상은 담배는 금연을 교육하고요. 그러니까 술은 절주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상황에서 절주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술도 금주로 저희들 교육하고요. 선생님, 아예 못 찍어라. 선생님 담배 안 피시고 술 드시죠? 전 둘 다 안 합니다. 둘 다 안 합니까? 예. 아, 담배는 금연이라고 술은 절주라길래 약간 좀 술보다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물을 많이 마셔라. 뭐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나요?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또 호락호락하게 저희가 가르쳐드리지 않거든요. 아시죠?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몇 달을 하는데 적응이 안 되네. 나 이거 하고 나서는 선생님을 못 보겠다. 네, 우리 헛가진가 진짜 얼굴 빨개졌어. 헛가진가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튼튼한 콩팥을 위해서.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좋다. 요거 뭐 프로야. 사실 당연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세요. 또 벌써 어디래? 들었어요. 오, 아니 오늘 참 궁금한데요. 오늘 그 상국 네. 씨가 오늘 공부를 많이 예리해, 해갖고 오늘 온것 예리해요. 같아가지고 네. 바꿀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씀해서 나는 기억에 남는 게 콩팥병이 안 걸리면 코죽을 말아야 돼, 팥을 말아야 요것만 기억 그거 안 남아가지고 되겠다. 이게 더 겁이 난다 나는. 아니 다시 아니 근데 바꿔요. 왜냐면 제가 X를 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아까 뭐였죠? 그 6개가 5개가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새벽에 오줌을 또 많이 누우면 뭐 이게 그 매름 안 된다길래 그러면 또 물을 많이 먹으면 또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아직도 물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겠나. 한번 정답을 콩, 확인해 팥만 보겠습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예, 정답은 판넬 있습니다.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습니다. 왜요? 그게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으냐. 환자분의 가지고 계신 질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에서 수분을 배출하는, 쉽게 말하면 소변을 잘 만들어내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과량의 물을 이제 이렇게 짜게 먹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마시겠죠. 그럼 잘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히 마시라고 교육하고요. 적게가 아니라 적당히. 근데 통상은 정상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탈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환자분만 정상인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은 식사를 제외하고 물만 보통 순수하게 물만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이상만 마셔주면 소위 말하는 신진대사가 좋아진다. 그래서 정상 분들한테 충분히 그리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적당히 마셔라. 왜냐하면 몸에 수분이 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세 분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난 김에 끝나고 물 좀 마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문제 얼른 가봅니다. 신장병 환자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우리 요새 백신 맞을 때 이거 참 많이 그래. 먹지 않나요? 네. 그러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타이레놀이 해열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번 주사도 마찬가지지만 백신도 마찬가지지만 타이레놀 준비를 했지만 신장병 환자들은 타이레놀 준비하지 마세요 말은 또 안 들어봤거든. 그래요? 네, 정답 저희도 궁금하네요. 교수님, 정답은요? 예.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건가요? 통상 이제 콩팥 기능이 감소된 환자분들한테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아마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콩팥 기능이 약해진다고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 하지만 이게 타이레놀 종류 같은 경우는 콩팥 기능 만성 콩팥병 환자나 뭐 투석하는 환자분들 같은 특히 요즘 백신 맞고 난 다음에 열이 날 경우에는 일단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실제로 복용하고 된다고 공식 입장이 나온 상태고 콩팥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과량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간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좀 조심 있게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 환자들한테 복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오를 들었던 이유가 좀 제 자신한테 저는 예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환자분한테 타이레놀 드세요라고 물어봤거든. 진짜요? 그래갖고 이게 먹으면 안 되니까 물어봤겠구나라고 해서 오를 들었는데 그냥 전혀 예리함도 지나치면 독이 되네요. 과했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 틀려도 돼. 오늘 네.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콩팥 건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헛소문과 진실들 잘 가려봤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이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이 콩팥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진행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생활 패턴을 조금 싱겁게 드시고 참 어렵습니다. 음식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그냥 약으로 주지. 근데 생활 패턴, 그러니까 싱겁게 먹는 걸 꼭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요즘 국가검진 아마 매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검진에 지금 콩팥 기능 검사, 피 검사와 소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그 검진이라도 정기적으로 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하시게 되면 콩팥을 아주 잘 관리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통 콩팥 기능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지만 45세나 50세가 지나게 되면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1%씩 노화 때문에 콩팥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한 60살, 65살 된 분이 오셨다. 그럼 45세 기준으로 벌써 20점을 까먹고 그때가 콩팥 만점이 80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약을 복용하실 때 고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주 다니시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특히 항생제나 복용됐을 경우에 이게 콩팥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서 꼭 그 의사 선생님과 약 복용에 대해서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정보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